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12 제19대 총선 인천 지역, 인천 연수구 지역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경인방송 ITV-FM 장우식 방송본부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클럽 주관으로 경기일보와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신문, 인천일보, 중부일보 등 인천 지역의 주요 신문사들과 경인방송 ITV-FM, OBS 경인TV, TVN 인천교통방송, NIB 남인천 방송 등 인천 지역의 방송사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 19대 총선 초청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인천 지역의 각 현안들을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을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후보자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와 직전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도를 보인 정당 후보자,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경우 직전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 등으로 초청 대상 후보를 한정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 오늘 후보들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오는 4월 11일 선거에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후보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소개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순서를 정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유선진당의 윤영모 후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우혁 후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의 이철기 후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이번 토론회의 진행 방식과 규칙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 동안 후보자들이 모두 발언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은 저희 인천 지역의 신문사와 방송사 취재 기자들이 선정을 한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이 끝나면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그 후보가 답변을 하는 이런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각 순서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넘어갈 경우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앞에 있는 그 시간을 잘 보시고 적절히 활용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후보자들은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나 선거와 무관한 내용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토론의 진행 방식은 시작 바로 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할 텐데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모두 발언은 자유선진당의 윤영모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정해진 시간 2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거꾸로 줄어드니까요. 그 시간표 보시면서 자유선진당 윤영모 후보 발언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수구 주민 여러분, 자유선진당 후보 기호 3번 윤형모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검사로, 부장검사로, 그리고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여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였고 외자 유치도 하여 보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천 연수구가 세계적인 국제공항 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7군데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수구의 현실을 보면 수인전철선은 도시를 두둥강 낸 채 지상 건설되고 있고 옥륜동 석산은 흉물로 남아 인천대교를 건너서 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망신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채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주민 여러분에게 불편만 끼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여 개발이 정체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다 못하여 주민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여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연수구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고자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제게 힘을 모아주시면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연수구를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도시 네, 계속해서 지금 못하신 말씀은 그 다음번 그 발언 시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발언 시간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후보 황우여 인사 올립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재정 위기와 또 금융 위기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대한민국도 백척간두의 위험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고 더욱 힘차게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또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시안 게임이 곧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2, 3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또한 국제도시도 이제 건설을 다시 착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교체가 됨으로써 많은 계획이 변경이 있고 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지역을 잘 알고 또 많은 일을 해왔던 제 황우여가 이제 이 일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힘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고 당도 쇄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러한 진정한 변화와 쇄신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세계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이제 10대 대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뭉치고 이 일을 힘차게 이루어 내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민주통합당의 이철기 후보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야권 단일 후보 이철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과 탄식의 시기였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새누리당 집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수십 년 뒤로 후퇴했습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1%를 위한 특권층과 재벌, 외국 투기 자본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서민들의 탄식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의 장입니다. 특히 연수구의 경우 지난 16년 동안 독주를 해온 한나라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 정치를 시작한 정치 신인입니다. 저는 반칙과 특권이 아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서민들, 중소상공인들, 중산층들, 이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늘 서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 인천을 분단과 갈등의 도시가 아니라 남북 화해와 평화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들의 그 모두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이 공통 질문은 인천 지역의 각 언론사들이 이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들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자신의 생각을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후보의 답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의라든지 또는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나중에 상호 토론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니까요. 이번에는 본인의 답변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윤영모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고 윤영모 후보, 황우여 후보, 이철규 후보 이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질문은 수도권 해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 해역 방어 사령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천 이 해역 방어 사령부가 경제특구인 송도 신도시로 그 이전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뭐 송도 그 국제도시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뭐 주거 환경뿐이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송도의 이미지에도 과연 이런 뭐 군사 시설이 맞느냐 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군 당국 또 그 이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들 뭐 날선 공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답변은 2분이고요. 답변 순서는 추첨 순서에 따라서 자유선진당의 윤영모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집도 송도에 있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방위사령부를 송도에 건설한 데 대해서 주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민족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님비 현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인천방위사령부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을 위한 기지입니다. 그 기지를 건설하는데 국민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무상복지는 찬성하면서도 무상복지를 위한 세금에는 반대하는 그런 모순된 이중적 태도를 보았습니다. 국방은 중요하지만 그 군사기지가 내 동네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중적이고 모순된 태도입니다. 저는 인방사가 송도에 와서 우리의 국방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인방사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가 있더라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를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제 집이 송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제 집이 송도에 있어도 저는 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인방사 설치를 찬성합니다. 네, 자유선진당의 윤영모 후보,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옮겨야 된다. 네, 지금 일부의 반발은 님비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후보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인방사 문제가 오래전부터 현안 중에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 계획이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가장 적절하고 또 국방상 또 주민의 편의상 여러 가지 작전상 중요하냐 하는 위치 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현 인방사를 옮기는 이유가 인천대교가 만약에 적의 침범으로 폭파되었을 때에 해역이 막힘으로 인방사 수행에 지장이 크다는 점에서 인방사는 옮겨야 된다는 원칙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송도 신도시에 인방사가 옮겨올 경우에는 그 주변에 LNG 기지가 있기 때문에 LNG 기지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인방사가 위치할 경우에는 인천대교 못지않은 국방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지장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이 LNG 기지가 먼저 선 공격을 받아서 폭파될 때에는 그 군부대에 대한 또 새로운 간접 피해가 생기고 또 주민들도 큰 피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정해야 될 일이고, 가급적이면은 국제도시인 송도에서부터는 떨어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네,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께서는 사령부 이전 계획은 존중을 하지만 위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치를 신중히 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의 이철기 후보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현재 월미도에 있는 인방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옮기는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송도 신도시가 후보 지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꼭 지금 아까 이제 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송도 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도라든지 무의도라든지 여러 가지 후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송도 신도시에 이 인방사를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충분히 다른 좋은 지역을 물색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송도 신도시는 아까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LNG 기지가 있습니다. 또 송도 신도시는 국제도시, 평화도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군부대를 여기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제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만은 안보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 인방사 부근에, 아마 인방사가 가장 큰 최우선적인 타켓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LNG 기지에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국제 송도 신도시에 그러한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안보, 특히 인천이라든지 송도의 안보와 관련해서도 송도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새로 19대 국회의원이 되는 연수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제 전공이 안보, 국방, 통일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송도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세 분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 첫 질문부터 이 세 분 후보의 답변이 아주 팽팽히 맞습니다. 이 자유선진당 윤영목 후보 기본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셨고, 민주통합당 이철기 후보 반대 의견을 밝히셨는데, 새누리당의 황우여 후보는 이전은 해야 되지만 위치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을 또 밝히셨고. 자,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화두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국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 또 기존의 그 인천 도심, 이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송도 국제도시, 국제학교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도심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열등한 위치에 지금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 두 지역의 어떤 문화적 또 경제적 이런 위화감들이 나중에 전체 인천이라는 틀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각 후보들에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황우여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 2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송도 국제도시가 지금 힘차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수구를 형성했던 옛날 연수구와의 격차 문제가 우리가 신중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송도 국제도시는 업무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교육과 여러 가지 연구단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수구는 아주 좋은 주거단지로서 적어도 여기는 수천 년 내려오는 그런 마을들이 형성돼 온 곳입니다. 청량산과 문학산, 영경산 같은 아름다운 빼어난 산과 또 승기천이라는 그야말로 아주 명당이죠.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잘만 발전시키면은 아마 어디에 못지않은 좋은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수준이 같아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은 거의
비등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은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객출되는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은 함께 쓰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는 재정 자립도가 지금 47%, 인천이 대개 20%대인데 2배나 높은 재정 자립도를 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19대 때에는 주로 많은 문화 시설과 또 교육 투자를 좀 더 기존의 연수구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도시와 업무단지와 또 기존의 연수구 주거단지화를 잘 조화하는 정책이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거단지와 업무단지의 조화를 이뤄서 그 결과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를 격차를 좀 줄여나가자 이런 그 해법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민주통합당 이철기 후보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연수구 구도심과 또 송도 신도시 간에는 경제적 또 문화적인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격차를 줄여가는 것, 또 두 지역을 어떻게 같이 상생하게 하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연수구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구도심과 신도시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호 보완성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두 지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지속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잘 우리가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서로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는 이 물적인 상당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도심은 인적 물프라 또 주거 단지로서의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상호 보완성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구도심의 경우에 현재 그 송도 유원지가 상당히 개발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 유원지의 어떤 관광 특화를 통해서 구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도심의 특수목적 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신도시와의 교육적 격차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은 송도 신도시 못지않게 우리 구도심도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발전 성장 동력들을 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도심 개발에 조금 더 전력을 기울이자라는 그런 해법을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선진당의 윤영목 후보 답변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연수구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또 송도 국제도시가 생기면서 두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생김으로써 연수구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소외감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소외감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계획만으로 또 말장난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공약 사항에도 있지만은 일단 옥륜동 석산을 그 영국 에덴 프로젝트라고 하는 폐광을 이용한 생태 식물원을 건설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생태 식물원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구를 갖다가 가로지르고 있는 수인 전철전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가든을 형성할 수 있는 패트릭 블랑 공법을 사용하여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 중국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아무런 관광시설이 없습니다. 그 송도에 가면 어민보상용지 M2 지역의 샹릴리제 거리를 형성하여 이 세 가지를 순환되는 관광 벨트로 만들어서 균형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는 국제학교가 들어섰는데 연수구 신도시는 계속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립외고를 유치하겠습니다. 공립외고를 유치하여 비싸지 않은 학비로 명문대학 진학률을 제고함으로써 뭔가 연수구 신도시와 국제도시 간의 교육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그냥 추상적인 계획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연수구 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네, 윤 후보께서는 이제 본인의 그 공약을 내놓으면서 해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후보자들의 그 공통 질문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천 연수구 지역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천 송도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이 자유구역을 빼놓고 이 연수구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인천 경제 자유구역, 특히 이 송도 국제도시, 조성된 이후에 상당한 발전도 이루어 온 게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약간 좀 개발이 좀 주춤한, 또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서 경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투자 유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자, 이 송도 국제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천시 차원의 그 접근 또는 민간 차원의 접근, 이런 것들 넘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국제 도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반 시설 활성화, 국비 유치,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새 후보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이철기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이 송도국제 신도시가 원래의 국제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과는 달리 지금 사실상 배드타운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현 집권당의 책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가 국제 신도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수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굉장한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신도시를 어떻게 자족성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국제 신도시의 기능 중에 하나로서 제가 새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도시에 새로 개항하는 송도신항을 남북 교육의 중심축으로 삼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투포트 정책이라고 해서 부산과 광양만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송도신항을 포함해서 3포트 정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포트 정책을 3포트 정책으로 만드는 어떤 명분으로서 우리 송도신항은 바로 남북교육의 중심 항구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제 송도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업무, 또 교육, 연구 기능, 이런 것들도 계속 살려나가야 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송도신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남북 교육의 중심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 송도 또 연수구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께서는 그 송도 신항 개발을 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 발전의 한 축으로 삼자, 이런 해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황우여 후보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학교가 필요하고 국제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병원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여러 정당 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달에는 현행 법 체제 하에서도 이것을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많은 대강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도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의 유입인데, 이 자본의 유입은 우리가 민간 자본으로 하려고 모든 계획을 짰다가 이제 그것을 다 포기하는 시정의 큰 방향의 전환이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으로서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은 국비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남항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이 그동안 민간 자본으로 하려고 하다가 5천억 규모인데 그중에 1,400억을 국비로 전환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첨단 과학 기지를 건설해서 이제 극지 연구소라든지 또는 BT 중심의 약대를 작년에 2개의 약대가 이제 우리 국제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약대를 기준으로 해서 BT 중심의 산업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잘 발전하고 그 기반에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또한 우리가 심도 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황우여 후보께서는 이제 국제학교나 국제병원, 터미널 등 이 기반 시설을 국비로 해서 그 송도 신도시의 발전을 유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의 윤영모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송도 국제도시가 발전이 정체된 채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온갖 데 돈 쓸 데가 있는데 송도 국제도시에 돈 지원할 여유가 없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에 국제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모법이 되어 있는데도 그 시행을 위한 시행법률이 제정이 안 돼서 국제병원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천연수는 세계 최고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 잠재력만 제대로 발휘되게 하면은 외자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들었는데 이 자료가 제가 2008년 12월 22일 날 경제자유구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5억 불을 외자 유치한 자료입니다. 이 5억 불을 산업은행에서 보증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이 5억 불이라는 큰 돈을 시공 보증할 건설 회사가 없어서 못 들여온 돈입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없애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마인드를 글로벌화하고 또 불필요한 보수 진보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면은 이 송도 국제도시는 그 발전 잠재력에 비춰서 얼마든지 외자 유치가 가능하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송도 국제도시 발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만 없으면은 얼마든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각 언론사가 준비한 3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세 분 후보들의 답변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